반갑습니다. 2020학년도 수능을 위한 2019년 10월에 실시된 학력평가 수학 가형의 해설 강의 맡게 된 차윤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정말 수능의 마지막 정말 직전에 정말 이번이 이제 모의고사 마지막이죠. 10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 진행하게 돼서 정말 뜻깊게 생각을 하고 또 현행 교육 과정의 마지막 수능 직전에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쌤이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쌤이 여러분과 함께 기하와 벡터 총 이번에 9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그 기백의 문항들을 같이 풀어보면서 또 수능에 대해서 쌤이 하고 싶은 말들이 좀 있어요. 그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학력평가는 우리가 3월달, 4월달에도 받고 뭐 7월달에도 받고 지금 네 번째 시험인데 수능과는 출제 기관이 좀 다릅니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수능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를 하고 학력평가는 이제 교육청에 출제를 하는데 이런 혹시 오해를 하거나 걱정을 하는 수험생들이 있다고 하면은 쌤이 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1년 내내 성적이 뭐 꾸준하게 잘 나왔거나 또는 성적이 상승세에 있는데 이번에 10월 학평을 보고 나서 그게 꺾였거나 정체가 됐거나 그게 수학이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점수가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변동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근데 이제 수능 마지막 직전에 보는 정말 요 시험에서 혹시나 성적이 예상처럼 안 나와서 걱정을 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과는 분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 이번 10월 달에 무슨 과목 무슨 단원에서 새로운 형태의 문항이 막 쏟아졌어. 그럼 이제 학생들의 마음 한켠에는 야 이런 게 수능에도 나오면 어떡하지? 나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수능과 이 학력평가는 출제기관 출제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가볍게 생각하셔도 무방하고요. 물론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징상 수학 잘하는 사람이 뭐 평가원 모의고사도 잘 보고 수능도 잘 보고 학평도 잘 보는 게 맞습니다만 혹시나 자기가 특출나게 10월 달에 성적이 좀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은 좀 가볍게 생각하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딱 지금 수능 한 달 남았죠. 이 한 달 남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앞만 보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쌤이랑 기백 문항을 진행을 하는데 요 10월달 학평을 분석하기보다는요. 다시 말하지만 10월달 학평의 분석은 사실상 수능하고 약간 갭이 있기 때문에 문항 분석보다는 중요한 주제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기하와 벡터가 일반적으로 수능에서 9문제에서 10문제가 출제가 돼요. 9문제에서 10문제 출제가 되고 이번 학평은 9문제, 작년 수능 9문제, 재작년 수능 10문제, 또 그 전년도 수능 9문제. 그러니까 한 9에서 10문항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최고 난도 킬러 문항인 29번 문제에서 항상 기백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수능도 그럴 거라 생각되는데 문항 번호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만큼 어려운 문항이 한 문제는 반드시 들어가 있다는 정도는 기억을 하시고 기백 교육과에서 총 4개의 소단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일 처음이 2차 곡선 또는 평면곡선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포물선, 타원, 쌍곡선. 요거를 안으로 나누면은 포물선, 타원, 쌍곡선의 정의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접선 관련해 가지고 뭐 음함수의 미분법, 매개변수 미분법,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구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수능에서 보통 2문제, 3문제. 그 중에서 정의 관련된 문항은요 무조건 4점짜리 문항으로 최근 뭐 5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고 이번에 뭐 나오는 수능도 마찬가지로 예상합니다. 그 밖에도 뭐 도형의 방정식 가벼운 3점짜리 문제라든지 뭐 미분법 가벼운 3점짜리 문제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고요. 보통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평면 벡터로 넘어가면은 이 평면 벡터부터는 이제 나오는 문항수가 좀 늘어나죠. 보통 평면 벡터랑 이 공간 벡터가 서로 따로가 아닙니다. 뭐 거의 유사한 개념을 이루어져. 벡터의 정의, 벡터의 연산, 벡터의 합차, 실수배, 벡터의 크기, 뭐 내적, 위치 벡터, 성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평면 벡터나 공간 벡터에서 이렇게 섞여서 출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평면 벡터, 공간 벡터 합해서 한 수능에 5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한 3문제 정도는요 단편적인 연산이야. 벡터의 덧셈, 뭐 합의 성분을 구해봐봐, 내적의 크기를 구해봐봐 이런 연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그중에 변별력이 있는 문항이 한 2개 정도가 나오는데 하나가 이제 수능에서 최고 난도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하나가 보통 객관식 후반부에서 적당한 수준의 4점짜리 문제로 일반적으로 이 주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벡터의 내적이 되겠습니다. 내적 플러스 이제 다른 주제들 들어가 있습니다. 위치 벡터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세 문제 다음에 공간 도형
뭐 공간 좌표고요. 여기 수능 문제 분석을 해보면은 공간 좌표는 보통 2, 3점수는 단편적인 연산 문제가 나왔던 게 대부분이고요. 공간 도형에는 보통 4점짜리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4점짜리 문항으로 나오는 주제가 2차 곡선 정의 파트 하나, 벡터에서 뭐 평면 벡터가 될지 공간 벡터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적 관련된 문항이 하나, 두 문제 정도가 4점짜리 문제 나오고요. 공간 도형 보통 하나 나오고 이 정도가 이제 수능에서 나오는 기백의 변별력이 있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번 학평 문제도요. 여기에 이제 거의 부합하게 거의 그대로 나와 있어요. 거의 그대로. 뭐 마지막에 29번 문제 같은 경우는 도형의 방정식 관련해 가지고 공간 벡터에서 나왔었고, 뭐 공간 도형에서도 19번이었나요? 객관식 후반부에서 사면체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고요. 평면 벡터 27번 문제, 4점짜리 문제 나왔었고요. 2차 곡선의 정의 문제. 이런 식으로 최근 수능의 트렌드는 좀 기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미적분 2하고 다르게 기백은요, 나왔던 문항들이 대부분 학습에 의해서 100% 커버할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게 심지어는 가장 어려운 29번 문제라고 하더라도 학습에 의해서 풀 수 있는 문항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물론 이제 실전에서는 29번을 풀 수 있는 포텐셜이 있어도 시험 자체가 어려우면, 시험 자체가 시간이 부족하면은 마지막 29번, 30번을 풀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경우가 뭐 많습니다. 올해 6월달, 9월달 시험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수험생들이 29, 30번 읽지도 못했어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시험이 전체적으로 쉬운 경우는 29번, 30번을 풀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문항을 풀 수 있냐 없냐가 또 승부처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험을 보고 나면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마음 한켠에 좀 무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을 잘 봤다고 하더라도 수학만 잘 봤을 수도 있고, 또 전 과목을 잘 봤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점수가 수능에 나올 것인가라는 그런 불안감과 이런 게 누구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실수도 할 수가 있고, 기계처럼 항상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당연한 것도 수험생 시절에는 여러분들이 이것도 겪어야 되는 과정이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앞만 보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 1번부터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앞부분은 좀 쉽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네, 1번. 두 벡터에 대해서 2벡터 A 빼기 벡터 B 모두 성분의 합은 그대로 구하시면 되겠네. 여기는 2를 하면 2고 빼니까 4가 되고요. 여기는 4에서 5를 빼니까 마이너스 1이 돼서 정답은 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앞부분은 쉽죠. 자, 그 다음에 3번도 기백 문제였습니다. 세 점이 주어져 있을 때 무게중심 어떻게 구합니까? 3분의 x1, x2, x3 더하고 3분의 y1, y2, y3 더하고 3분의 g1, g2, g3 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2 마이너스 5, 3 더하니까 0이 되고요. 6, 7 하면은 13에다 1을 빼니까 12 나누기 3 하면은 4가 되고요. 마이너스 3, 4하고 5 더하니까 6이니까 3 나누면은 2가 되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더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6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됐습니까? 다음 5번 문제. 되게 재미있는 게 있어요. 선생님 기백 문항을 봤더니 기백 문제가 전부 다 홀수야. 1번, 3번, 5번, 7번, 11번, 뭐 19번, 27번, 29번 뭐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5번. 쌍곡선의 점근선 방정식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합니까? 뿔마 a분의 bx, y는 뿔마 a분의 bx가 점근선이죠. 그러니까 y는 뿔마 a분의 bx니까 한마디로 루트 k분의 8x 이게 점근선인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이것의 한 점근선이 2분의 1이란 말은 루트 k분의 8이 2분의 1이라는 뜻이고 루트 k가 4니까 잠깐만요. 루트 k가 16이니까 루트 k가 16이니까 뭐 k는 16의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16분의 8이 돼서 2분의 되는 거니까. 질문이 쌍곡선의 주축의 길이가 얼마입니까?는 물어봤는 주축은 뭡니까? 여기서 지금 이 k가 16제곱이니까 한마디로 a가 16인 거잖아요. 주축 길이는 2a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은 2 곱하기 16이 되어서 3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가벼운 문항이죠. 실전에서도 이 정도 속도로 푸셔야 됩니다. 앞에 한 1번부터 10번까지는 정말 스피디하게 푸셔야 돼요. 1번부터 한 15번, 14번부터가 이제 4점짜리 문제 출제가 시작되는데 한 13번까지는 거의 10분 컷 안쪽으로 돌파할 수 있게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더 7번. 좌표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피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것일 때 속력. 그럼 먼저 벡터를 속도 벡터를 구해 볼까요? 속도 벡터를 구하게 되면 요 미분하게 되면 2 더하기 코사인 t, 컴마 이 값은 마이너스 코사인 미분하게 되면 사인이니까 사인 t. 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여기다 t에다가 3분의 파이를 집어넣게 되면 이 값이 코사인 3분의 2분의니까 2분의 5, 컴마 여기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게 속도 벡터이기 때문에 속도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겁니까? 루트의 이거 제곱 4분의 25 더하기 4분의 3 하시면 4분의 28이니까 정답은 루트 7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다음 11번까지도 3점짜리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점 F가 초점인 포물선 위에 점 P를 지나고 포물선에 관련된 문제인데 포물선이 두 개가 있네요. 하나 y제곱은 4px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y제곱은 마이너스 4px. 그러니까 둘의 특징이 뭡니까? 초점이 하나는 P, 0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P, 0인 거죠. 어찌됐든 나와 있고 그 다음 만나는 점을 뭐 Q라고 했을 때 OP와 FP가 똑같으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은 거죠. 그리고 PQ 길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길이가 문제에서 6이라고 나와 있을 때 선분 PF의 길이, 이 길이가 얼마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뭐부터 파악하느냐? 아까 말했잖아요. 포물선 관련된 문제가 수능에 나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정의 아니면 접선. 알겠죠? 그 중에 뭐가 될까요? 당연히 정의입니다. 초점과 포물선의 점이니까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준선을 그으셔야 되는데 이 점이 P, 0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P, 0인 점을 하나를 얻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럼 이게 준선이 되는 겁니다. 그럼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지금 내가 이 길이 구하고 싶은 거죠. 이 길이. 그럼 이 길이도 A라고 나올까요? 여기서 이렇게 긋게 되면은 준선까지 이 길이가 똑같이 A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문제로 요 길이가 6이라고 나와 있고요. 뭐 대칭성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확실한 그러면 얘가 이렇게 긋게 되면은 이게 이등변 삼각형 맞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6이니까 요 반토막은 대칭성에서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바닥에다 그대로 긋게 되면은 여기에서 중점에 도착하게 되므로 요 길이가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 길이가 3이라는 말은 뭐 쉽게 말하면 이 점의 x좌표가 3이라는 말하고 똑같고요. 요 길이가 6이란 말인 거지요. 왜냐면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p 값이 6임을 알 수가 있고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요 포물선의 y제곱은 뭐 6, 4, 24, 24x가 되는 겁니다. 나 이제 요 길이 구하는 거죠. 이제 문제를 푸는데 여기까지 뭐 기본적인 내용이고 쌤이 뭐 수능 개념 수능 특강 강의 진행을 하면서 이런 이제 포물선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항상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상황이 있다고 있습니다. 그게 기억이 나는 수험생들은요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 생각합니다. 뭐가 등장하느냐? 항상 포물선상의 한 점에서 바닥에 수선을 긋게 되면은 언제나 초점하고 연결하면 직각 삼각형이 나오고 요걸로 대부분의 수학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도 이 길이가 얼마예요? 10이죠, 12. 여기가 P고 여기가 마이너스 P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마입니까? 이게 A잖아요, A. 근데 수선을 내리게 되면 쉽게 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A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12에서 A를 뺀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3하고 똑같기 때문에 A는 9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1번까지 진행을 했고 총 5문제를 풀었는데 아마 기백이 5문제는 뭐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이제 좀 변별력 있는 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19번 문제가 아마 수험생들이 준킬러급의 문제였고 좀 어려워하는 수험생들이 있어서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런 형태의 문제는 이제 아주 최근에 유행하는 수능의 어떤 트렌드로 봤을 때 최근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형태는 아니에요. 약간 올드한 형태입니다. 약간 올드한 형태. 그러니까 약간 올드한 최근 수능은 기백에서 이 공간도형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교육 과정에 있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각의 정의, 삼선의 정리, 정사형 이렇게 대놓고 직접 나오는데 이 문제는 뭐 각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문항도 아니고 삼선 정리 사용되는 문제도 아니고 정사형 문제도 아니고 약간의 그 번외편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낯설게 나온 문제거든요. 어쨌든 뭐 그래도 의미가 있는 문제죠. 마지막에 정사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정사형에 해당하는 거를 기준으로 이제 푸는 문제고요. 그 앞단에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임자권 유니크한 부분이고 어떤 건지 봤더니 정사면체가 하나가 있고 여기 중점을 잡았습니다. 중점 여기 중점이야. 여기 중점이고 그 다음에 요 n은 이게 3대1로 내분한 점이고 이렇게 3대1로 내분한 점.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점을 잡았는데 그 점이 뭐냐면은
이 길이 플러스 요 길이가 최소가 되는 점을 여기 AC상에 잡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길이 플러스 요 길이가 최소가 되는 점, 요 Q를 갖다가 여기 AD 사이에 잡은 겁니다. 자, 이거 알겠습니까? 여기 최소가 되는 점, 최소가 되는 점 잡은 거야.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의문은 그럼 P는 여기 어디에 있나? 여기 중점인가? 여기 뭐 2대 1인가? 뭐 이걸 먼저 구해야 되는 거지. P가 어디 있느냐? Q가 어디 있느냐? 1단계는 그걸 먼저 파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때 이 삼각형을 바닥평면에 정사형하면은 넓이가 얼마가 될까? 한번 이것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가 이 P의 위치가 이게 A하고 C 사이에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최단거리 어떻게 구하니? 최단거리 이거 중학교 때 나오는데 입체도형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여기에 점이 하나가 있고 여기 점이 하나가 있고 이 모서리상에 한 점 P가 있는데 어떤 개미가 이 면을 따라서 움직여. 그 다음에 한 점을 찍고 또 이게 움직여. 그때 그 개미가 이동하는 길이의 최단 거리는 얼마입니까? 막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지? 중학교 때 교과서에 본 적 있죠. 바로 전개도를 그린 다음에 일직선으로 빡 그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니까 정삼각형 이게 ABC야. 여기 A하고 B 사이 중점 M을 잡은 거야. M. 그 다음에 C하고 D는 여기를 4등분한 점, 여기를 이제 N이라고 잡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N에 출발해가지고 A하고 C 상에 한 점을 얻은 다음에 M까지 도착하게 되면 이게 일직선으로 그은 점이 된다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점이 P인데 이 점 P는 과연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시면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정삼각형 두 개를 붙여놨기 때문에 이게 마름모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AB랑 CD가 평행한 평행사변형이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삼각형 MAP랑 삼각형 NCP가 서로 닮음이 됩니다. 닮은 비는요. 이것 대 이거는 그렇죠? 요것 대 요게 되는 건데 이것 대 이게 뭡니까? 3대 2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지금 3대 1이고 이거 없으면 2대 2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것이 3대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 길이가 2대 요 길이가 3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야. 2대 3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마찬가지로요. 그럼 이 Q는 어떻게 됩니까? ACD라는 삼각형과 ABD라는 삼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똑같이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요렇게 또 요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ACD 여기는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또 A하고 B 사이의 중점, 여기 중점을 잡습니다. 중점, M이고요. 그다음에 또 C하고 D는 여기.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이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Q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면 이것이 이제 몇 대 몇인지를 물어보는 건데 이것도 이게 몇 대 몇인지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값이 3대 1이고 여기는 2대 2니까 이 값은 1대 2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Q 위치를 정했어.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이렇게 단면화를 시켜가지고 일직선을 그어서 PQ의 절대적인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 게 훨씬 더 어려움을 겪었을 거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게 더 어려웠을 거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다는 느낌보다는 문제가 PQ가 뭔지 알았는데 합이 최소가 되는 상황에 P가 과연 어디지? 근데 그걸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간단하죠. 물론 이제 이게 2대1 나왔기 때문에 뭐 MP 길이나 MQ 길이나 QM 길이도 구할 수가 있고 정사형하려면 원래 이런 방법 구하는 거잖아요. 정사형 공식 S'은 S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기 때문에 정사형하기 전에 넓이를 구한 다음에 이면각 구해서 두 개를 곱해갖고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거 구하는 것보다 요거를 한 방에 구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한 방에. 그러니까 이 MPQ를 바닥에 정사형하게 되면은 또 뭐 이런 삼각형이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이 넓이를 바로 구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답이기 때문에. 근데 구할 수가 있지요. 왜 그러냐? 요 정사면체를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생깁니다. 다음과 같이 위에서 바라보면은 생깁니다. 여기가 B고요. 여기가 D고요. 여기가 C가 되고요. 그다음 위에서 바라보면 A라고 하는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위에서 바라보면은. 그 다음에
이 M이라고 하는 점이 A, B의 중점이기 때문에 위에서 바라보면 요게 지금 A, 꼭점이 A잖아요 지금. A, B의 중점이니까 요런 점이 이제 M이 되는 거야. 위에서 바라본 그림입니다. 네.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Q라는 점은 방금 A하고 D를 2대1로 내분한 점이니까 이런 점이 Q가 되는 거야 이게. 2대1로 내분하는 점. 그 다음에 A하고 C를 문제에서 2대3으로 이런 점이 P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2대3으로 내분한 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내가 얻고 싶은 거는 요 넓이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의 넓이가 아니라 위에서 바라본 이 넓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요 B, D, C는 바닥 평면에 있고 A를 정사행한 점을 갖다가 뭐 A 프라임, M을 바닥에 정사행한 게 M 프라임, Q를 바닥에 정사행한 게 Q 프라임, P를 바닥에 정사행한 게 P 프라임이면은 삼각형 M 프라임, Q 프라임, P 프라임의 넓이가 바로 내가 원하는 답이 되는 겁니다. 이거 구하게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 바로 구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이렇게 세 조각으로 나눠서 구해볼게요. 이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하는 거죠. 현재 이 정사각형 넓이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가 1인가요? 그러면 A의 제곱. 네, 이게 이 정사각형 넓이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A 프라임 D, B는 그것의 3분의 1이야. 맞니? 그러면 이제 요 위에 삼각형의 넓이 구한 겁니다. 근데 그중에서 이 색칠한 부분 넓이는 얘가 중점이고 얘가 지금 2대1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2분의 요 전체 넓이에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다시 A 프라임 D B란 넓이는 요거야. 근데 이것의 몇 배인지를 찾고 싶은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A, D라는 길이가 똑같다고 치고 요것만 M 프라임이 이것의 중점이라고 치면은 이 삼각형 넓이는 자, 이 중점이라고 치면은 이 넓이는 전체 넓이의 반절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요게 중점을 잡았기 때문에 요 큰 넓이의 반절인 거예요, 반절. 그다음 또 마찬가지 이유로 그럼 여기서 또 이제 2대1이 된 점 잡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긋게 되면은 이거는 또 이 삼각형 넓이의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3분의 2 곱해진 겁니다. 어떻게 건지 알겠습니까? 중학교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요 넓이 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겁니까? 똑같이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5분의 2 더하기 이 넓이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 값은 또 3분의 2 곱하기 5분의 2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구해보면은 이게 없어지고 어이고 그래서 없어지고 15로 통분을 하시면 15분의 5 15분의 3 여기는 4 하니까 15분의 8에서 12가 돼서 구하게 되면 값은 5분의 4가 되고요. 이 5분의 4하고 4분의 1가 없어지니까 정답은 15분의 루트 3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할 수 있겠죠? 객관식에서 준킬러급의 문제고 아마도 많은 수험생들이 좀 이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주관식 문제. 접선 문제가 하나 나왔네요. 접선 문제. 네, 필요한 공식들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타원의 바퀴 한 점 A에서 접선을 그은 다음에 그 접점을 이용한 삼각형 넓이를 구하세요. 어떻게 봅니까? 접점 자체를 구하셔야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공식을 외웠어. 뭘 외웠어? 접점을 x1, y1이라고 하면 이 타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12분의 x1x 더하기 16분의 y1y는 1. 뭐 교육과정상 원래는 접점 미지수 놓고 음함수 미분법 미분한 다음에 뭐 해가지고 증명하는 겁니다만 실전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공식 외우셔서 문제를 푸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뭐예요? 임의의 접점 x1, y1에서 접선의 방정식이고 그 6,4를 지난 여기다 6 집어넣고 4를 집어넣게 되면은 얘는 2분의 x1 더하기 4분의 y1 이퀄 1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x1, y1이 타원상의 점이니까 12분의 x1 제곱 더하기 16분의 y1 제곱은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연립하게 되면은 x1, y1 구할 수가 있죠. 네, 구해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볼까? y1 4분의 y1은 이거니까 요 자리에는
1 마이너스 2분의 x1 전체 제곱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4분의 y1 제곱이니까. 그래서 정리하면은 12분의 x1 제곱 더하기 1 빼기 x1 더하기 4분의 x1 제곱 이퀄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을 이렇게 없애고 이거 뭐 어떻게 할까요? 양변에 11을 곱해볼까요? 그러면 x1 제곱 마이너스 12x1 더하기 3x1 제곱은 0 해서 괜히 12 곱했네. 자, 4에 x1으로 묶어내면은 x1 마이너스 3 은영이 되어서 x1이 0이거나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변에 3만 곱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 최종적으로 접점이 뭐냐면은 하나가 0, 얼마, 하나가 3,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y 성분은요. 여기 집어넣으면 되겠네. 0을 집어넣게 되면 y1은 4가 되고요. 3을 집어넣게 되면 2분의 3. 여기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뭐 x축, y축 그려볼까요? 점을 찍어볼까요? 이렇게 0,4 3,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a가 6,4니까 뭐 6,4 이런 점. 그래서 이렇게 생긴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길이 해서 2분의 1에 밑변은 6 높이는 여기가 y좌표가 4고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6 해서 구하면 18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풀만하죠? 네, 좋습니다. 다음 문제 27번. 이제 27번하고 29번이 기백에 남아있는 변별력인 문제인데 29번은 말 그대로 킬러 문항,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고요. 아마 대부분 좀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27번 같은 수준은 이제 중상위권 학생들이 학습을 제대로 했으면은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도형은 뭐 좀 낯설어 보이고 좀 어색해 보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 여러분이 푸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선분 AB를 지름을 하는 원위의 점 P에서의 접선과 직선 AB가 만난 점을 Q라고 하자. 5대1로 외분하는 점이고 길이가 나와 있을 때 내적값을 구하십시오. 어떤 문제입니까? 이 그림에 보이는 노란색 두 벡터를 내적하는 문제고요. 항상 동점이냐 정점이냐를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문제가 이것의 최대값 최소값이 아니라 내적 구해라는 거니까 PQ는 딱 고정이야. 고정. 그리고 이게 접점입니다. 첫 번째 보조선 이렇게 중심까지 연결했을 때 수직이 된다는 사실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외분점이니까 이게 5대 1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1대 4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길이가 문제에서 루트 3이므로 그러면 이 길이가 4루트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반지름 길이 얼마입니까? 2루트 3이 2루트 3.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원의 반지름 길이가 2루트 3이 이렇게 복잡하게 말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긋게 되면은요. 얘가 2루트 3이고 루트 3이니까 3루트 3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긋게 되면은 여기가 2루트 3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피타고라스 정에서 요 길이가 구하게 되면 이도 구할 수 있겠죠. 이 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AP랑 AQ 벡터 내적하는 거니까 벡터 내적 기하학적 의미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죠. 이 벡터와 이 벡터 내적하는 방법은 요 벡터 상의 한 점을 바닥에다가 정사형을 한 다음에 그때 동일 방향 스칼라 곱, 동일 방향 길이의 곱, 이 길이 곱하기 요 길이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2루트 3이고요.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 각을 알고 있죠. 이걸 세타라고 놓게 되면은 코사인 세타가 얼마입니까? 3분의 2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삼각형에서 3루트 3분의 2루트 3의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이 값은 3분의 코사인 세타니까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2루트 3 곱하기 3분의 2를 하시면 맞나요? 2분의 3이 아니라 2루트 3 곱하기 3분의 1 하게 되면 요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길이가 방금 2루트 3이었으니까 더하기 2루트 3을 하시면은 바로 여기서부터 요 길이 나오고요. 이 길이 곱하기 요 길이의 답이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5루트 3을 구하시면은 최종적인 답이 나오겠습니다. 끝. 자, 계산하면 이것은 3분의 4루트 3이고 3분의 6루트 3이니까 3분의 10루트 3이고요. 곱하기 5루트 3을 하시면은 루트 3, 루트 3, 3 없어지니까 52 최종적인 답이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풀만하죠. 이거 이제 이런 걸 갖다 방금처럼 벡터 내적 기하학적 의미를 하기 힘든 학생들, 좀 잘 안 보이는 학생들은 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기본적인 방법이 있죠. 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먼저 풀어줄까요? 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원리는 비슷합니다만 내가 벡터 AP를 AS부터 이 원의 중심을 O라고 놓게 되면은 벡터 AO 더하기 벡터 OP로 쪼개고요. 그 다음에 내적 벡터 AQ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원의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를 요렇게 내적을 하게 되면은 AO 벡터랑 AQ 벡터 내적 먼저 하게 되면은 둘이 방향이 똑같지요. AO 벡터는 크기가 방금 2루트 3이었고요. 그 다음에 AQ 벡터는 크기가 5루트 3이었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하게 되면은 이 그림에서 OP 벡터와 AQ 벡터를 내적하게 되면은 벡터 내적 기하학적 의미에 의해서 또는 크기 코사인 세타에 의해서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2루트 3 곱하기 5루트 3 곱하기 그냥 코사인 세타 할까요? 3분의 2. 벡터 내적 기하학적 의미로 해도 되고 크기 코사인 세타 벡터 내적의 정의로부터 구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구하면 2, 5, 12니까 옆은 30이고요. 앞에 거는. 뒤에 거는 3, 3, 3 없어지니까 5, 4, 20이 되어서 정답은 똑같이 5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되겠죠? 대망의 마지막 29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번 10월 학평의 기백 파트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29번 문제는 최근 수능의 트렌드를 굉장히 잘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문제가 수능에 나올 법하지요. 예, 실제로 나왔었고 우선은 그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수능에서 가장 기백의 고난도 문제에서 좋아라 하는 형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새로운 조건들이 막 주어져 있고요. 이 조건을 해석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해석을 시키는 게 어려운 문제일수록 잘 안 보여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지? 이게 분명히 Q가 어디 있는지 나타내는 것 같은데 Q가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이는 문제가 좀 어려운 편에 속하는 문제고 쉬운 편에 속하는 문제들은 이제 해석은 쉽게 잘 됩니다. 이 문제는 어떠냐? 해석 자체가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해석을 해. 후반부 이제 마지막에 벡터의 크기의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이 연산을 하셔야 되는데 이 연산하는 파트가 이제 좀 어려운 편에 속하는 거고요. 그 후반부의 연산은 수능 최근 문제 중에 뭐가 똑같냐면 2018년도 수능 29번 문제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추천합니다. 시간은 충분했지만 29번을 못 풀었던 학생들 또는 29번을 설명 듣고 이해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풀어보고 싶은 학생들은 2018 수능 29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요. 이 문제는 해석도 좀 어렵고 연산은 요거랑 비슷하고 이 문제는 해석이 조금 쉽고 연산은 비슷하고. 자, 어떤 상태인지 알겠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해석. A점, 고정, B점, 고정, C점, 고정인데 원래는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쌤이 그림을 잠깐 그리겠습니다. 그냥 비슷하게만 그릴게요. 비율을 맞춰서 그리지는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X, Y, Z축. 그래서 마이너스 1, 0,6이니까 뭐 이런 점이에요. 이런 점이 A이고 2, 마이너스 3, 뭐 이런 점이 B고 C가 3, 0, 이런 점이 C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막 그냥 공간상에 막 이게 넓어져 있어요. 뭐 일직선 이런 것도 아니고 동일 평면 하여튼 XY, YG, GX 평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어쨌든 이루어진 거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네요. 뭐 얘 같은 경우는 X축 위에 있고 요 같은 경우는 XY 평면에 있고 이거는 뭐 GX 평면에 있고 뭐 이 정도는 말할 수가 YG 평면에 있고 GX 평면에 있고 뭐 이 정도는 말할 수가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림이 특별한 특징이 없습니다. 근데 두점 PQ가 다 만족한대요. AP 벡터 크기는 2. 그럼 P가 어디 있다는 뜻입니까? 이 A로부터 거리가 2라는 뜻이니까 이 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길이가 2인 원상이 어디에 P가 있다는 뜻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일단 요게 이제 첫 번째 P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CQ랑 BC, CQ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뭔진 모르지만 이게 Q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처음부터 CQ 벡터 크기가 2루트 3이란 말은 C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2루트 3인 원상이 어딘가 있는 거예요. 유선이 크니까 뭐 이런 원이 아니라 구 이런 구상이 어떤 점이 되는 겁니다. Q가 그죠? C를 중심으로 하고 이 반지름 길이가 2루트 3인 구상의 어떤 점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BC랑 CQ 내적하면 6이야.
BC랑 CQ 내적하면 6이야. BC랑 CQ 내적하면 6이야. 아니 뭔 소리죠? BC는 고정이에요. BC는 고정. 이렇게. BC는 고정. 근데 CQ가 Q가 이 구상의 점이니까 뭐 하여튼 뭐 이런 거 내적하게 되면 6이라는 뜻입니다. 아, 이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러니까 Q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요식 한 줄만 딱 보고 확 와닿지가 않죠.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Q의 좌표를 x, y, z라고 놓고 이걸 갖다 식으로 이용해 가지고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이걸 이제 해석기하적으로 푸는 방법. 뭐 설명하자면은 이 말의 의미는 구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이것의 의미는 나중에 풀어보면 평만의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연립해서 구하면은 구하고 평만의 교점인 원이 됩니다. 뭐 이렇게 푸는 것도 가능하고, 쌤은 좀 기하적으로 풀어볼게요. 기하적으로 이렇게 볼게요. 이 그림을 좀 보는 관점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는 어떤 구냐면은 중심이 C인 구예요. 중심이 C인 구. 뭐 B가 사실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놓을까 이렇게 하면은 이런 점이 이제 B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B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면 BC랑 CQ를 내적하면 6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일단 BC 벡터는 요 벡터고, 그다음 Q는 이 구상의 점에 있는 게 Q라는 점인데 BC랑 CQ를 내적한 게 6이라는 말은 Q가 뭐 어딘가에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BC랑 CQ를 내적하는 것은 뭐 방금 27번 문제 풀이 나왔는데 벡터 내적 기하학적 의미에 의해서, 심지어 쌤이 강의할 때 기백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 딱 하나만 골라봐라고 하면 벡터의 내적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벡터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 이번 같은 경우는 27번, 29번이 다 동시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적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 한 벡터를 나머지 벡터 방향으로 이렇게 수선을 긋습니다. 그럼 수선을 어딘가 도착을 하게 되겠죠. 그때 동일 방향 길이의 곱이 바로 내가 원하는 내적이 되는 거고요. 이 곱이 6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B하고 C 사이 거리는 얼마냐?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서 루트의 3 빼기 2의 제곱이니까 1 더하기 루트 3의 제곱하니까 이 값이 2, 루트 4가 되는 겁니다. 이 길이가 2가 되는 거지. 2. 그럼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6이 되면 되는 거야. 그 말은 이 길이가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따라서 Q의 자취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바로 정사형을 했을 때 이 BC의 연장선상에 도착했을 때 이 길이가 3이 되는 점이니까 바로 Q는 이렇게 생긴 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구상의 점임과 동시에 정상에서 이 점 도착하려면 이 원이 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으로 치면은 BC니까 뭐 잘 모르겠지만 뭐 이런 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원. 이런 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때 질문이 뭐냐? PQ 벡터의 최대값이니까 이게 이제 Q란 점이고요. P는 이 구상의 점이니까 언제가 최대가 될까? 감이 오나요? 좀 이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쌤이 한 가지 그림을 더 그리겠습니다. 이걸 살짝 뒤집어 가지고 이 원을 바닥에 놓고 한번 그려볼게요. 이 원을 포함하는 평면을 이렇게 바닥에 놓고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이 지금 Q인 거야. 이 점이 Q.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구가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점이 이제 P가 이렇게 있고요. 이 점이 Q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심이 뭐 A예요, 지금. 질문이 이 P상의 한 점과 이 Q상의 한 점 중에서 거리의 최대값 물어보는 거예요. 딱 봐도 보이지 않습니까? 언제가 최대입니까? 일단은 A로부터 Q까지 거리가 최대가 되면 거기에다가 AP 길이, 이 구의 반지름이 2이기 때문에 2를 더해 주시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대강 이 정도 느낌, 요때가 아마 최대가 되지 않을까. 거기에다 그러면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이 점이 P가 되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점의 의미는 뭡니까? 이게 이제 2018년도 수능 29번에 그대로 나온 거죠. 여기서 바닥에다가 수선을 그어서 여기서 이 원의 중심을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연장을 해 가지고 만나게 된 이 점이 바로 이 길이의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뭐 그 이유는 간단하죠. 어느 점에 있던지 간에 뭐 예를 들어서 이 점이라고 치더라도 바닥에서 내려서 연결하게 되면 항상 직각삼각형이 나오는데 높이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이 길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에 빗변이 최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최대려면은 이 원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원을 한번 찾아볼게요. 현재 이 구는 반지름 길이가 2루트 3이에요. 여기 루트 3입니다. 여기 3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3이면은 여기는 루트 3이 되겠네.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1대 루트 3대 2가 되는 거야, 이게. 알겠습니까? 1대 루트 3대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현재 이 원은 반지름 길이가 루트 3인 원인 거예요, 이렇게. 루트 3인 원. 여기도 루트 3. 그럼 이제 이 길이부터 먼저 한번 구해볼까요? 이 A라는 점이 문제 나와 있는 점이 문제가 마이너스 1, 0,6이고요. 그럼 이 평면의 방정식 말하면 점과 평면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서 여기 구할 수 있겠네요. 평면에서 어떻게 구하면 좋지?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아! 이 평면의 방정식은 바로 BC 벡터가 법선 벡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C에서 B를 빼게 되면 이 값이 1, 쓸게요 여기다가 잠깐만. 벡터 BC는 1, 루트 3, 0인데 이게 법선 벡터인 거야. 그 다음에 지난 한 점. 이 점을 한번 구해볼까? 이 점. 내가 이 점의 좌표 알고 있죠? 이 점의 좌표 알고 있죠? 그럼 이 값이 2대 3이기 때문에 B에서부터 C까지 가는 벡터가 1, 루트 3, 0이니까 C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벡터는 이것의 2분의 3배가 되는 거니까 2분의 3, 2분의 3 루트 3, 0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요 벡터가 이거니까 이 벡터는 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인 C, 다시 말하면 3, 0,0에다가 요거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바로 이 점의 좌표가 나오는 겁니다. 구하게 된 값은 2분의 9니까 2분의 6이니까 2분의 9, 2분의 3 루트 3,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 중심의 좌표가 얼마냐면요. 2분의 9, 2분의 3 루트 3, 0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 내가 이 길이 같은 거 구할 수, 이 길이. 이런 거 구할 수가 있죠.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조금 복잡합니다만 루트 여기서 빼면 2분의 11 제곱이니까 4분의 121 플러스 여기서 이걸 뺀 값은 4분의 27 플러스 66에 3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하면 어마어마하게 복잡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4분의 121에 4분의 27이니까 4분의 148이고요. 구하면은 37이 되고요. 더하게 되면 이 값은 73, 루트 7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루트 73이고요. 73.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 평면의 방정식 구하면 되는데, 자, 이 평면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 평면의 법선 벡터가 뭐라고? 벡터 BC하고 똑같다고. 1, 루트 3, 0이야. 그러니까 이 값은 1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난 한 점 x1 2분의 9 더하기 루트 3에 y 마이너스 지난 한 점 2분의 3 루트 3 곱하기 0 곱하기 z니까 그냥 이 부분은 없습니다. 여기 답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이 평면 방식이에요. 정리하면은 x 더하기 루트 3y 마이너스 2분의 9 또 마이너스 2분의 9니까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9는 0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 평면의 방식.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합니까? 점과 평면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서 h는 루트에 제곱하니까 4분의 마이너스 1, 0, 6 집어넣으면 이 값은 마이너스 10의 절대값이니 이 값은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길이가 5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73에서 25를 빼니까 48인가요? 그러면 루트를 씌우면 이 값은 4루트 3이 되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 4루트 3이니까 루트 3이니까 이게 5루트 3이고요. 여기가 5입니다. 그럼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대 루트 3대 2가 되니까 여기 길이가 10이 되는 거지요. 끝났어요. 마지막 질문은 여기서부터 QP까지 최대값이니까 여기 길이가 2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12가 최종적인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기가 좀 탄탄하셔야 됩니다. 그 기본기에 해당하는 게 아까 말했던 2018년도 수능 29번 문제, 수학 과형 29번 문제이기 때문에 꼭 풀어보시고 EBS의 해설 강의 지난 회차 거 보면은 모든 문항 해설 강의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보면서 공부를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작할 때 말했지만 이 10월 학평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의 뜻깊은 모의고사일 거 생각합니다. 수능 보기 직전에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뜻깊지만
또 너무 그것에 연연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히려 9월 평가 모의고사는 수능 출제 기관이면서 출제 트렌드를 반영하면서 출제 트렌드를 그대로 리드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오히려 두세 번 더 볼 가치가 있는 시험이고 10월 학평 같은 경우는 이제 출제 기관이 달라서 여기에 너무 일희일비하시면서 여러분이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기를 쌤이 기원합니다. 그동안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고요. 자, 쌤은 여기서 2020학년도 10월 학평 해설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